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? 국정감사 기간에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 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돌려준 것이 쟁점입니다. 송원석 원내대표는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다. 따라서 최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. 이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최 의원처럼 축의금 반환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. 그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또 비판하는 쪽 입장을 먼저 들어야겠죠. 국민의힘 듣겠습니다. 걸리니까 돌려준 것 같은 뉘앙스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돌려줘도 뇌물이다, 고발할 대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법적 검토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거는 법리적인 해석일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이 이걸 포함해서 네. 그다음에 언론을 굉장히 압박을 하잖아요. 특히 그 MBC 국장이었나요? 보고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했거나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았다는 그런 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만큼 굉장히 강압적이고 권력에 취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 속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지금 보좌진들이 정리해서 얼마 이렇게 100만 원, 50만 원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네.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게 또 최민희 위원장이 했던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. 뭐냐면 자신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걸 공부하느라고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 챙기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보좌관들도 그걸 챙길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왜 누가 얼마 냈는지는 보좌관들이 챙기고 있습니까? 만약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보좌관들이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정도 센스가 있었으면 더 큰 센스를 발휘했어야 됐겠죠. 뭐냐? 내가 이렇게 공부 뭐였죠?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딸 결혼식도 못 챙기니까 보좌관님들 가가지고 여기 피감기관들이 와서 돈 내는지 그거 좀 감시하고 내게 하면 못 내게 해주십시오. 라고 오히려 사전에 그거를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걸 보면은 걸리고 나서야 아차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. 예.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뇌물이란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선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고 하는데요. 일단 뇌물이란 건 최소한 묵시적인 대가 관계,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. 최민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만 청첩장, 그러니까 초대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일부 과방위와 관련된 기관, 언론인 등 일부 분들이 축의금을 냈습니다. 이 부분 본인이 달라고 하거나 최소한 인식했던 그 범위 안에 있지 않은데 뇌물이다. 이거는 너무 나아간 좀 정치 정쟁이다.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여러 사정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데 있어서 보좌진의 도움을 받는 거죠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추계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비판의 영역으로 삼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청첩장 부고 이런 거 내가 안 알렸다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요. 민주당에서 특히 최민희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세상에 최민희 위원장 정도 되면은 청첩장 안 돌려도 다 합니다. 근데 지금 국감 기간에 본인의 딸이 지금 결혼을 딴 데도 아니고 국회 사랑제에서 했고 그 사랑제에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게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여기에 대한 지금 답변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날짜 잡기 힘드니까. 그런데 거기에 피감기관들이 내가 안 돌렸으니까 몰랐을 거야. 나는 잘못이 없어. 그거는 요즘 세상에 부고장 그 결혼식 청첩장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전혀 모른 척하는 거예요. 저도 결혼식 많이 갑니다. 상가집 많이 갑니다. 제가 직접 받아서 가는 거, 특히 상주나 이런 분들한테 받는 거 별로 없어요. 다 돌다 보면은 누구 아들 결혼한다며 누구 부모님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며 그럼 가봐야지 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. 피감기관들이 그걸 받았을 때 과연 그들이 나한테 보내지 않았으니까 안 가도 됐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? 그건 너무나도 현실과 거리감이 있고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생각하는
발언이 아닌가라는 네.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그런데 이제 오늘 SNS에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말자, 깨어 있어야 한다, 또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.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.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이게 SNS에 올린 글을 저도 좀 봤는데요.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공언드리고 약속드린 부분이 있습니다. 이른바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른바 사이버 레카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데도 전혀 처벌에 아주 미비하게만 받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정비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관련된 과방위의 위원장으로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엄단이 필요하다.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낸 것이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을 향한 비판에 대한 반격 성격이다, 해명 성격이다. 그렇게 읽히는 최소한 SNS 글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 부분까지 다 듣겠습니다. 약간 시점이 뜬금없죠. 갑자기 그렇잖아요. 갑자기 왜 노무현 정신은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. 근데 왜 이 시점에 다시 무장을 하는지 지금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은 지지층의 어떤 나 도움이 필요해라고 외침이 아닌가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.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, 저 발언, 저 글은 정치적 의미가 충분히 다분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ul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